자, 이제 화학 3단원 화학 평형을 한번 같이 나가 봅시다. 자, 화학 평형. 자, 가역 반응.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화학에서 모든 화학 반응은 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배웠어요. 거꾸로 일어나는 반응은 없다라고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즉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는 경우만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계속. 자, 그런데 이제 가역이라는 소리는 거꾸로 진행이 되는 반대 반응도 진행이 된다. 즉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가는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은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했던 모든 화학 반응식이 대부분이 다 정반응이에요. 즉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는 반응이 바로 정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학 반응식을 쓸 때 AA 더하기 BB는 CC 더하기 DD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쪽에 있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는 이런 반응이 바로 이제 정반응에 해당이 돼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반응.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나오는 역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 거꾸로 생성 물질이 다시 역으로 반응 물질로 되는 반응이 바로 이 역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거꾸로 진행이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정역 반응이 다 진행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런 반응만 생각을 하고 풀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응으로 갔다가 역반응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반응으로 가는 속도, 역반응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반응이 이제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우리는 반응이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또는 반응 물질이 싹 다 생성 물질로만 변했다라고 여태까지 가정을 하고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가역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살표로 화학 반응식에서 보통 한쪽, 오른쪽으로만 가는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 양쪽 화살표를 이용을 해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염화 코발트의 변화. 보통 우리 염화 코발트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을 검출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럼 물하고 반응하면 보통 이제 붉은색으로 변해서 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또 물을 확인해주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수황상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수황상구리. 보통 여러분들 무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화물은 물하고 결합한 화합물을 수화물이라고 하고, 무수화물은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화물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탄소의 수화물인 뭐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바로 탄소의 수화물이에요. 흔히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탄소에 물이 결합된 이런 형태가 바로 탄소의 수화물, 줄여서 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탄소 6개에 물 6개가 붙어있는 C6H12O6가 뭐가 돼요?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포도당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에 물이 결합한 탄소의 수화물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수화물은 물이 결합한 형태고, 무수화물은 아예 물이 하나도 결합하지 않은 바싹 건조된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데, 염화 코발트는요, 원래는 무슨 색이냐면은 푸른색이에요. 파란색의 염화 코발트 COCl2가 물이랑 결합을 하면 녹는 게 아니라 물하고 결합한 육수화물이 돼요. 물 6분자랑 결합한 수화물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붉은 색깔로 변해서 염화 코발트의 수화물이 돼요. 그래서 물 6분자랑 붙어서 육수화물이라고 불러주고, 거꾸로 얘를 건조를 시켜서 결합한 물을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무슨 색으로 다시 원래의 파란색의 염화 코발트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요. 황산구리는 원래 보통 우리 황산구리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알고 있는데, 구리 이온이 물에 녹거나 하면은 푸른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무수황산구리는
황산구리에서 물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한 거거든요. 얘는 무슨 색이 되냐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에서 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흰색의 무수황산구리가 되고요. 이 황산구리가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색의 보통의 황산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싹 건조를 시키거나 가열해서 수분을 다 날려버리면 황산구리가 흰색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물을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른색으로, 물을 제거해버리면은 흰색으로, 염화 코발트도 물하고 닿으면 붉은색으로, 물을 다 떼어내버리면은 파란색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반응, 역반응이 다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석회동굴하고 종류석, 석순, 이거는 뭐 지구과학에서도 나오고 통합과학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물의 침식작용,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데, 자, 석회동굴이 생성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탄산칼슘은 석회석이에요. 이 석회석에 이산화탄소가,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흐르면 실제로 얘는 뭐가 되냐면 탄산이 돼요. 탄산. 네, 탄산이 되고, 이 탄산하고 석회석이 반응을 하면 탄산 칼슘이 녹아요. 그러면서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데, 얘는 수용액 상태가 되니까 실제로는 탄산칼슘 고체가 녹아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은 거꾸로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탄산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반응이고, 여기서 다시 거꾸로 물이 빠져나가고 물과 CO2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탄산칼슘으로 석술되는 반응은 종유석이나 석순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이 경우도 다 진행이 되죠. 왜? 석회동굴 안에서 보면은 동굴도 생성이 됐지만 그 안에서 석순이나 종유석, 석주도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정역 반응이 모두 진행이 되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도무지 역 반응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반응도 있어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얘는 역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일어나서 역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 반응이 바로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반응이 있냐면은 연소 반응. 그러니까 메테인이 연소가 돼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면 이걸 거꾸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산소랑 메테인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게 만약에 가역 반응이 잘 일어날 것 같으면 공기 중에 그 무수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요? 원래 메테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화석 연료에 고가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반응이 일반 조건에서 잘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역반응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앙금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앙금이라고 하는 건 이온 결합 물질 중 이온 결합 물질 중 아주 결합력이 강력해서요. 이온 간의 결합력이 강력해서 거의 녹지 않는 물질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앙금이라고 불러줘요. 염화은, 뭐 탄산, 칼슘, 그다음에 아이오딘이나 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앙금의 생성이 돼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이랑 염화 칼슘이 반응을 하면 탄산 칼슘의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생성이 되는데, 문제는 근데 역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얘가 녹아야 가능한 한 건데, 여기 써준 것처럼 아주 이온끼리 결합하는 힘이 세가지고 물에 거의 녹질 않아요. 녹아야 다시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만들어질 텐데 이 반응이 안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고,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이거는 우리 알고 있었던 무슨 반응에 해당이 돼요? 환원 반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이제 뒤에서도 나와요. 중화 반응. 특히나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염화 나트륨 같은 염이 생성이 되는데, 이 물이 실제로는
거의 결합이 강해서 이온화가 안 돼요. 거의 이온화가 안 되니까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왜 굳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아니라 강산하고 강염기라고 나왔냐면은 약산하고 약염기는 나중에 이제 진로 선택하면 배우거든요. 예, 가수분해라고 하는 게 가능해서 실제로 역반응이 돼요. 근데 강산, 강염기 중화 반응에서 대부분 얘네들은 다 물을 만들어내고, 물은 거꾸로 생성된 중화 반응으로 결합된 물이 수산화 이온이랑 수소 이온으로 다시 이온화가 잘 안 됩니다. 거의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역반응이 잘 일어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대표적으로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배웠던 반응에 해당이 되죠. 또 이거 말고 대표적으로 가역 반응은 뭐가 있냐면은 상태 변화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가역 반응에 해당이 돼요. 네,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물론 이거는 화학 변화는 아니고 물리적 변화에 해당이 되지만, 예, 물이 뭐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응결해서 물이 된다거나 또는 암모니아가 합성 분해되는 반응 같은 경우에도, 예, 가역 반응에 해당이 돼요. 특히나 이제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상변화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우리 자세하게 진로 선택 과목 화학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얘는 무한정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얘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반응이 종료가 돼요. 이렇게 반응이 종료가 되는 시점, 그때가 바로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에서 뭔가의 평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물리에서 두 힘의 평형, 역학 평형 같은 경우를 보통 평형이라고 하는데, 화학에서도 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동적 평형은, 자, 가역 반응일 때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아져서, 그러니까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으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는 양이나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되는 양이 똑같으니까 이 내부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뭐가 변화가 거의 없어요. 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즉, 겉보기에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인데, 우리는 이미 동적 평형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 뭘로 배웠냐면은, 예,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상태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용해 평형이라는 말을 그때 쓰진 않았지만, 이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석출량으로, 예, 고생을 했던, 예, 용해도만큼 어떤 물질이 용해도만큼 녹았을 때, 우리는 어떤 물질이 물에, 용매에 용해도만큼 녹았을 때를, 그 용액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포화용액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포화용액이 된 상태는 실제로는 더 이상 안 녹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더 이상 안 녹고 밑으로 가라앉는, 예, 물질, 석출되는 물질이 생기는 상태. 왜? 용해도보다 더 녹이면 더 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딱 용해도만큼 녹게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용해 속도랑 거꾸로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은 거예요. 용해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물질이 녹아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는 녹아 들어간 물질이 석출되는 양이 서로 같으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바로 용해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녹으면은 어떻게 된다?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걸 석출량 구하는 걸 배웠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속도랑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평형이 바로 상태평형,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의 수증기로 변하고 또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예, 상태의 평형.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 자, 액체의 증발 속도와 그 증발에서 만들어진 기체가 응축된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액화되는 거예요. 액화되는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더 이상 증발이, 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양하고
뭐예요? 녹는 양이 같은 것도 상평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증발 속도랑 액화되는 응축 속도가 같아서 마치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상의 상이, 즉 액체, 기체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동적 평형 상태를 바로 상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서 밀폐 용기에서 증발하고 수축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 플라스크에다가 마개를 닫아 놔야 됩니다. 마개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물을 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플라스크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증발돼서 수증기가 돼서 들어가는 증발 속도가 저기 있던 수증기가 다시 액화되는 속도보다는 빠를 거예요. 근데 점점 요 빈 공간의 내부가 뭘로? 수증기로 점점 채워져서 꽉 찬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응축돼서 액화돼서 응축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증발돼서 올라가는 양과 응축돼서 다시 액체로 들어오는 양이 같아지면 처음에는 있던 액체 양이 증발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줄어요. 주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줄지 않고 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양하고 수증기의 양이 이 상태가 바로 뭐다? 상평형의 동적 평형 상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증발 속도는요, 여러분들 뭐에 비례하냐면 온도에만 비례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은 증발되는 속도 자체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응축되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결국엔 수증기가 많아야 수증기끼리 뭉쳐서 액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면 하나가 느려지고 하나가 빨라져서 같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예요? 상태 평형, 상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특히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증발이 일어날 때 이 증발 속도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대신에 빈 공간을 증발한 수증기가 채우게 되면은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요 상태가 되면은 이때가 상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상평형에서는 증발 속도는 느려지고 응축 속도는 빨라져서 평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틀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용해평형. 자, 용해평형도 바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랑 그 다음에는 석출이 되는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농도가 묽기 때문에 용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얘가 용해도에 가깝게 돼서 이제 더 이상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은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돼? 석출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 녹아 들어가는 양이랑 석출되는 양이 같아지면은 그때는 최대한 녹은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녹여버리면 녹는 속도보다 석출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는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면. 거기다 더 넣어줘도 어차피 더 녹을 수가 없으니까. 왜? 녹는 속도는 일정하고 석출되는 속도도 일정하니까 용질을 더 넣어줘 봤자 어떻게 돼요? 녹지를 못하는 거죠. 왜? 맥스의 녹는 속도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빠르지만은 꽉 찬 포화 상태가 돼가면 돼갈수록 석출 속도가 결국에는 같아져서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으면 우리는 보통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포화 용액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포화 용액에 녹아 들어간 바로 용질의 양을 우리는 그 물질에 뭐라고 불러줍니까? 용해도라고 불러주죠. 그런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를 시켜주면 포화 용액이 다시 불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더 녹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 상태를 우리가 보려면 온도나 압력 조건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봐야지, 온도 압력 조건이 변화가 돼 버리면 원래는 평형에 도달했지만 그 평형이
깨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동적 평형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온도에서 염소의 동위 원소 중에 35염소, 염소가 동위 원소가 두 종류 있어요. 35염소가 있고 37염소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35염소만 포함된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 37염소만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안으로 넣어주면 겉으로는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체뿐만, 바닥에 석출되어 있는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 용액 안에서도 37염화이온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더 녹지 않는 건 아니고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가 녹아 들어가고 얘가 석출이 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수용액 안에서도 37염화이온도 녹아 있고 가라앉아 있는 누구에도 염화나트륨 결정 안에도 37염화이온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동적 평형이다. 즉 정적 평형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학 평형은 결국에는 일단 화학 평형이라는 걸 우리가 명칭을 붙여주려면 반드시 가역 반응이어야 되고요. 이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중요한 게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요 안에 전체 수용액 안에서 입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농도는 여러분들 무슨 농도냐면은 몰농도예요. 몰농도. 그러니까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몰수 퍼 수용액의 부피 리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몰농도 배울 거예요. 다시. 자, 몰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바로 화학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반응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화학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실험에서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의 가역 반응을 보면은 자, 이산화질소는 기체가 반응을 해서 사산화이질소의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인데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이고요.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에요. 그래서 자, 일정한 온도에서라고 줬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온도가 바뀌면은 평형 상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를 각각 넣어놓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인데 색깔이 조금 더 어떻게 됐어요? 연해졌죠.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인데 색깔이 진해졌죠. 그러니까 진했던 애는 옅어지고 옅었던 애는 아예 색이 없었던 애는 진해졌다는 소리는 사산화이질소가 분해가 되면서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생겼고 이산화질소를 넣어놓은 데에서는 이산화질소가 분해가 되면서 사산화이질소가 생겼기 때문에 색깔이 적갈색으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기니까 색깔이 점점 옅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응 물질만 나누더라도 정반응이 진행이 되고 생성 물질만 나누더라도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둘이 결국에는 농도가 같아서 색깔이 유사한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 거를 바로 무슨 상태다? 우리는 화학 평형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특정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이 둘의 농도가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농도가 특정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의 농도가 이게 하나 줄고 늘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아니라 각각 평형에 도달하는 농도가 있고 그 농도에 도달하는 상태에서 각기의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농도가 감소하는 양하고 조금 더 지나서 감소하는 양하고 더 지나서 감소하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초반에는 농도가 많이 감소하는데 그 다음에는 감소하는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려져요. 빨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온도가 일정을 할 때 왜? 반응 물질이 점점 생성 물질로 변하잖아요. 이건 반응 물질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화학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각 물질들의 농도에 비례를 해서 농도가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화학 반응 속도는 결국에는 느려질 수밖에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사산화 이질소를 집어넣더라도 보면은 사산화 이질소가 줄어든 양이랑 그다음에 이산화질소가 늘어난 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일정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면은 처음에 스타트 했었을 때요. 이산화질소가 줄어든 양,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된 양 둘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다르죠. 거의 2배에 가깝죠. 그 이유는 지금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이 NO2가 N2O4가 되죠. 둘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2몰이 감소하면 얘 1몰이 생기는 거라서 농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든 양과 늘어난 양의 비율은 개수비에 따라서 몇 대 몇이다? 2대 1로 이렇게 줄고 느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줄어든 양하고 얘가 늘어난 양을 보면은 대략 몇 대 몇? 2대 1, 1대 2 정도의 농도비가 결정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늘어나는 양, 줄어드는 양을 보게 되면은 둘의 대략적인 개수비가 어느 쪽이 클 건가 또는 정확하게 수치값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반응한 둘의 농도비가 어떤가를 우리가 저거를 보고서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화학 평형의 특징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 반응은 결국에는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요. 무한정 또는 반응 물질 한쪽이 다 소진될 때까지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는 비가역 반응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존재해요. 함께 존재를 하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각각이에요. 각각. 똑같은 농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각각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 속도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0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응 속도 자체가 0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 어떤 특정 속도에서 일정해지고 그다음에 역반응 속도는 늘어나다가 특정 속도에서 일정해지죠. 이 그래프랑 농도 그래프랑 헷갈리면 안 돼요. 농도는 각기 다른 농도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속도는 같아요. 속도.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는 같아야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는 무조건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무조건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속도는 둘이 같고 농도는 서로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화학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예요. 즉 줄어든 물질의 농도와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지 개수비가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얘네들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비가 2대 1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줄어들고 얘가 생성된 양의 비율이 얘가 2A만큼 줄면 얘가 A만큼이 생성된다라는 뜻. 즉 이렇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 사이에 농도비가 개수비를 따라가는 거지 평형 상태의 농도가 2대 1, 즉 개수비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의 개수비하고 반응 농도를 보면은, 자, 지금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여기서 보면은 개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이때가 바로 뭐예요? 평형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가 생성이 되는 건데, 초기 농도가 A가 4예요. B는 초기 농도가 3이에요. C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었을 때 A의 농도가 얼마냐면은 지금 3이에요. B의 농도는 얼마예요? 1이에요. C의 농도는 얼마냐면 2예요. 이 농도가 개수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로 반응하고 생성된 이 값이 개수비예요. 그럼 얘가 3만큼 나오려면 1이 반응을 해야 되고, 3에서 1이 되려면 2가 반응을 해야 되고, 0에서 2가 되려면 2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비 1대 2대 2가 요 앞에 써 있는 개수비 1대 2대 2,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1대 2대 2가 바로 무슨 깊이다?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고, 얘는 평형 농도라 이거랑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가역 반응은 가, 비가역 반응은 비가역. 자, 보면은 물의 증발하고 응축은 가역. 연소 반응 비가역. 염화 코발트하고 물의 반응 가역. 마그네슘하고 염산 기체 발생 반응 뭐예요? 비가역. 보통 이렇게 기체가 발생, 연소 반응에서도 뭐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가역 반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석회동굴에서는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생성이 되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거꾸로 탄산수소 칼슘이 수용액에서 물이 증발하고 CO2가 빠져나가면서 종유석 석순이 만들어지는 역반응이 같이 일어나요. 따라서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네.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하고 수증기의 응축을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자, 초반에는 증발되는 양이 응축되는 양보다 많죠. 따라서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 여기서는 증발되는 거 3개, 응축되는 것도 3개니까 여기서는 같죠. 그러니까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건 누구다?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일어나는 밀폐 용기에다가 이산화질소를 넣고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자, 이산화질소 젓갈색, 사산화이질소 무색이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 X입니다. 자, 0에서 T1에서는 정반응, 역반응 다 일어났죠.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는 T3입니다. 화학 평형에 도달하면은 둘 다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렇죠? 평형 상태에서는 같은 속도로 일어나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는 개수비하고 전혀 같지 않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 농도랑 화학 반응의 개수랑은 관계가 없다. 알겠죠? 네.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 상평형 한번 봅시다.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물을 넣었으니까 점점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H2O,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감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H2O, 수증기의 양 자체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T2일 때,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는 줄고 얘는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야죠. 그러면은 수증기분의 물의 양이 T2에서가 T1에서보다 작은 까닭은 결국에는 뭐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상태에서 T1에서 T2까지 가는 동안에 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가? T1이 그렇죠? T1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작고, 그 다음에는 T2가 작아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가 돼버리면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지면서 둘의 양이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고 수증기는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러면 물의 증발 속도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에서 물은 증발 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를 보면은 물의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해요. 대신에 물이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다 T1하고 T2가 같아요. 응축 속도는 대신에 T2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T1에서 T2는 여기서는 지금 수증기에 물이 자꾸 증발해서 수증기로 가게 되는 상태니까 수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평형 상태니까 여기서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시간에 따른 기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기억은 얘가 지금 점점 늘어나다가 일정해지니까 선생님의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다? 일정하다. 얘는 응축 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55xx5입니다. 55xx5예요. 자, 물의 수증기의 양은 T3에서가 T1에서보다 더 크죠. 왜? T1에서부터 T3로 가면서 지금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응축 속도가 빨라졌다는 소리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다는 소리니까. 그럼 T1일 때는 누가 더 빨라요? 증발되는 속도가 응축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얘는 1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 사이의 화학 평형.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부터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이래요. 자, 온도가 일정하답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 조건이 달라져서 그래요. 자, 그럼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변하는 반응이고, 처음에는 젓갈색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색이 옅어질 거예요. T초 이후에 기체의 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변하는 반응과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변하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T초 이후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서로 어떻게 했어요? 같죠. 이때는 그죠? 같다. 서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반응이 진행될 때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그럼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는 생성물질이니까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N2O4 사산화이질소고, 줄어드는 니은은 이산화질소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55X555예요. 55X555. 자,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동쪽 평형 상태니까.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첫 번째, 자, 가역반응 문제. 자, 가역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반응은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죠. 화학반응식에서 양쪽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물의 증발하고 응축은 가역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역반응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나타낸 것은, 기억은 연소반응이니까 연소반응은 안 되고요. 염화 코발트가 물이랑 반응하는 거 가역반응.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4번 니은하고 디귿이 가역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파란색 염화 코발트가 물을 흡수해서
수화물이 되면서 붉은색으로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억에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다시 파란색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를 어떻게 해줍니까? 가열을 하여 수분을 모두 제거를 해주거나 또는 완전히 이제 건조를 시켜버리면 제습을 통해서 건조를 시켜버리면은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석회동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이래요. 석회암 지대에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과 반응을 하면 물에 잘 녹는 탄산수소 칼슘이 생성이 돼서 용해가 되고, 이 반응이 오랜 시간 지속이 돼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대요. 거꾸로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물이 증발을 하고 CO2가 빠져나가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생성된 탄산칼슘이 계속 쌓이면 종유석, 석순, 석주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단 디귿은 맞고요. 이 반응 가역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는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탄산칼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에 녹아서, 그죠?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맞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맞죠? 네. 자, 아니다. 이거, 와, 쓰레기다. 이거 화살표 하나로만 나왔지. 양쪽이에요, 양쪽. 이렇게. 니은이 안 되네. 에라이, 진짜. 3번이 맞아요. 자. 아이, 너무 유치하게 낚는다. 자. 저런 거 틀리면 이제 개빡치겠는데? 시험에서. 자,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래요. 자, 이 반응은 지금 양쪽 화살표 나와 있는 거 봐서는 가역 반응이고,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지금 반응 전에 총 개수 합이 4고요. 반응하고 나서는 2로 줄어드니까 반응 전에는 4, 반응하고 나서는 2.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면은 기체 분자수는 점점 줄어들어야지 맞겠죠. 따라서 밀폐 용기에 만약에 암모니아를 더 넣으면 여기 생성된 암모니아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역반응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미리 나왔네.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얘 양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얘를 줄이려고 하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응이 안 일어날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린 간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모습을 나는 시간이 지난 후에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에서는 일단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요. 여기서 증발돼서 물의 양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수면 높이는 가가 나보다 무조건 더 높아야죠. 그 다음에 수증기 응축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다. 그쵸? 왜? 여기에 수증기 양이 더 많으니까 응축되는 양도 더 많아질 거예요. 대신에 물이 증발되는 속도는 가나 나나 서로 같습니다. 왜?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6번은.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 그죠?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은 증발 속도고, 니은은 응축 속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응축이다. 응축이 아니라 증발이죠. 자,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는 여기죠. T2죠.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T1이 T2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간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A 액체를 넣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T초 후에 A 액체와 A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 액체 양분의 기체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액체 양은 줄고 기체 양은 늘어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값은 점점 늘기는 할 텐데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한 값을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한 거 0부터 그리면 안 돼요. 0이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소리니까 중간부터 그려서 쭉 올라가서 나중에 t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런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결국에 그죠? 이거 0부터 그리면 틀려요. 네. 그 다음에 9번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에 에탄올 액체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에탄올 기체의 양을 나타냈는데 B는 A보다 크대요. 자, 에탄올 기체의 양은 점점 어차피 증발이 일어나니까 점점 시간이 더 지나서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미 T2부터 무슨 상태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여기서부터 평형 상태니까 일단은 응축되는 속도보다 여기서는 증발되는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평형 상태에 도달했으니까 Y하고 Z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같아야지 맞겠죠. 아, 아니다. 여기서 증발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이쪽에 응축 속도가 위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지?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응축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니까 계속 일정하니까 여기에는 이 값이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죠.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할 거고 이렇게 증발 속도는 일정할 거고 응축 속도는 처음에 작았다가 점점 커질 테니까 이 값은 점점 커져야죠. 그러니까 얘는 크고 이 둘은 서로 어떻고 같고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 양은 A보다는 B가 크고 B하고 둘은 같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물에 포도당을 넣은 후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모습을 나는 가의 수용액에다가 포도당 Wg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랬더니만 이미 여기서는 가라앉은 애가 있었고 여기서도 가라앉은 애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미 용의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 건데 가와 나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그렇죠. 이미 용의 평형 상태라 얘를 Wg을 더 넣어줘도 더 이상 얘를 더 녹일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이는 Wg만큼 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포도당의 용의 속도는 가나 나나 둘이 같아요. 이미 여기서 용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나에서 포도당의 석출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석출되는 양이랑 용해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그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자. 다음은 염화나트륨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물이 담긴 베이커에 35 염화이온만을 포함한 염화나트륨을 계속 넣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고 가라앉았대요. 용의 평형에 도달을 한 거고. 네. 나의 비커에 37 동위원소 염화이온만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한 숟갈 넣은 후에 충분한 시간을 놓아두면 여기서도 37 염화이온이 녹아있을 거고 가라앉은 석출되어 있는 염화나트륨 결정 안에도 Na37Cl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용해되고 석출되고 하는 반응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가에서 염화나트륨은 동적 평형 상태인 거 맞고요. 염화나트륨 수액에 녹아있는 나트륨의 양은 서로 어떻게 돼요? 이미 용해 평형 상태니까 더 녹을 수는 없으니까 서로 같단 말이에요. 네. 다의 수용액에서는 그쵸? 수용액 안에서도 녹아 들어가서 있고 녹아 들어간 게 석출되니까 석출된 염화나트륨에도 있고 둘 다 발견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12번. 화학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학평형에 도달하면은 반응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반응물 생성물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 특정한 농도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평형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같은데 0으로 같은 건 아니에요.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지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로부터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강철 용기에
자, NO2 이산화질소를 넣은 후에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기 속 기체는 무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 얘로만 다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반응하고 역반응의 속도는 같죠. 화학 평형 상태니까 용기 속에 NO2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강철 용기니까 얘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고 이 안에서 특정 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한 거죠.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서 농도라고 하는 거는 몰농도예요. 몰농도. 즉 수용액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네. 또는 어떤 특정 용기 1리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 이것도 흔히 몰농도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14번은 강철 용기에 A와 B를 넣었더니 A 더하기 2B는 C의 반응이 진행이 돼서 화학평형에 도달을 했답니다. 화학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 속도는 역반응 속도보다는 커. 그렇죠. 맞죠. 화학평형에 도달한 후에 정반응과 역반응은 일어나요. 화학평형에 도달한 후에 평형 농도 상태에서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하고 Z가 맞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로부터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이래요. 시험관에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를 넣고 마개를 막아두었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옅은 적갈색을 띠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이산화질소가 생겨서 그런 거고 T초 후에 화학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기서는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즉 색깔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여기서 뭐예요? 화학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이산화질소로부터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랍니다. 자, 강철 용기에 X를 넣고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줄어든 X가 누구겠어요?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얘가 누굽니까? NO2. X는 N2O4.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NO2이다. 네, 맞네요. 자, 가에서는 지금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죠.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에서는 화학 평형 상태 맞아요.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강철 용기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수소만 넣은 후에 화학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자, 그 용기에는 얘가 분해가 돼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분해되지 못하고 남은 얘도 있기 때문에 총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얘가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정반응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거는 반응 물질의 농도비지 계수비가 평형 물질의 농도비가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이 A가 B로 변화를 반응해서 처음에 A를 넣었기 때문에 A가 반응 물질이에요. 자,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 속도가 여기서 같아졌기 때문에 T가 평형에 도달한 거 맞고요. 예, 정반응 속도는 무조건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맞아요? 자, 이거는 가역 반응이니까 얘만 존재할 수 없고 두 개가 같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은 이산화질소로부터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강철 용기에 NO2를 넣고 반응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억을 나타냈대요. 자, 기억은 NO2분의 N2O4냐, N2O4분의 NO2냐 라고 됐는데
지금 얘를 넣었잖아요. NO2를 넣었으니까 얘는 줄고 이 녀석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NO2분의 N2O4의 양에 해당이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기억은 NO2분의 N2O4의 양이다. 맞고요. 자, 0에서 t 동안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빨라지니까 역반응 속도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역반응이 안 진행이 되는 거는 정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예, 진행되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실력어 문제 한번 보자. 1번.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라 용기 속에 생성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냈대요. 그럼 수증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일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상태예요? T3부터 평형 상태, 상평형 상태예요. 자, T3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가 맞고요. 자, 여기서는 응축 속도죠. 그러니까 물의 수증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선생님이 이 상평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증발 속도고, 응축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고, 여기에 도달한 게 입이 T3예요. 그러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크다.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더 빨라지니까 응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T1에서 T4 중에서 물분의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커? 그래서 T3하고 T4는 서로 같겠고 T1, 2보다는 여기로 갈수록 점점 커져야죠.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아야지.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 가와 나에 같은 양의 A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A 기체 양분의 액체 양을 나타냈대요. 자, 기체 양분의 액체 양이고 T2일 때 가는 T2일 때 나는 T3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대요. 그럼 얘가 가. 용기가 서로 다른 거죠. 요거는 나.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하고 가 용기하고 나 용기구나. 지금 가는 계속 T2에서 그렇죠. 여기서 농도가 일정한 거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평형 도달한 거고, 가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형에 도달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온도는 두 용기의 부피는 같고 온도는 각각 일정하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반응은 뭐예요? 기화고, 기화는 뭐가 돼요? 흡열이에요, 흡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체의 양이 더 많은 게 결국엔 어떻게 된 겁니까? 온도가 더 높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체의 양이 더 많다라는 소리는 이 값 자체가 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더 누가 더 작아요? 가가 더 작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온도가 나보다 높아야 되겠죠. 왜? 기화는 흡열 반응이니까 흡열은 결국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나서 그래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지금 요게 가죠. 어느 게 가야? 파란 게 가구나. 아래 게 가고 위에 게 나죠. 자, 나에서 T3일 때 A가 기체가 액체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T2일 때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지금 나는 아직 증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가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나는 지금 누가 더 큰 거예요? 아직 평형에 도달 안 했으니까 증발 속도가 더 큰 거니까 결국에는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아야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맞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 예,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거를 물어본 건데, 예, 헷갈릴 수 있죠.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린 가부터 다는 강철 용기에 A와 B를 넣고 반응이 진행될 때 기체의 모형을 반응 경과의 순서와 관계없이 나타냈고요. 가부터 다 중 한 가지는 화학 평형 상태다 라고 나와 있는데, A하고 B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보면은 가에서 보자. 가는 지금 별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별이 6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색깔이 안 보이니까 파란 동그라미가 몇 개야? 3개. 노란 동그라미가, 네, 파란 동그라미가 3개, 노란 동그라미가 2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개, 3개, 2개. 맞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죠? 별이 4개고. 그 다음에는 파란 동그라미가 몇 개니?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네, 그 다음에 노란 동그라미가 여기서 3개죠. 노란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별이 몇 개냐면은 2개예요. 2개. 그 다음에는 파란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여기서 파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C는 늘어야 되고요. A하고 B는 줄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5 줄고, 여기서는 얘가 5, 4, 3 줄죠. 노란색도 4, 3, 2 줄죠. 별은 2, 4, 6 늘죠. 그러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예, 어차피 2개는 줄고 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A, B 2개는 줄어야 되고 생성 물질이 C는 늘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서 평형 C죠. 그러니까 틀렸고, 반응 순서는 농도가, 예, 파랑하고 노랑 동그라미가 많은 다, 나, 가 순서로 가야 되니까 맞고, 화학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제일 큰 거는 여기서 별 C죠. C. 네, 따라서 답은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림은 이 A가 B가 되는 반응에서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자, T1에서가 T2에서보다 더 큰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A분의 B의 양은 지금 A는 더 많고 여기보다 B는 더 적으니까 A분의 B의 양은 T1이 T2보다 클 수가 없죠. 말이 안 되고, 대신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는 더 빨라야 되는 거니까 T1이 T2보다는 맞죠. 왜 그러냐면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지다가 여기서 평형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기체의 몰농도는 여기서 부피가 강철 용기에 넣기 때문에 부피가 일정해요. 선생님, 몰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 1리터당 들어있는 물질의 몰수라고 했는데, 부피는 똑같은데 전체 몰수가 얘하고 누가 더 많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얘가 2가 줄어들면 1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줄어드는 양이 2고 늘어나는 양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이 만약에 1대1로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나 똑같아야 돼요. 왜? 얘가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줄어든 비율이 2면 늘어나는 비율이 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비교했었을 때는 마이너스 1만큼으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전체 기체의 몰수는 여기가 더 많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봐도 똑같죠. 결국엔 여기가 더 농도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체 기체 몰 농도는 누가 T1이 T2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5번이 맞아요. 그죠? 네.